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도박의 훈수편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훈수편과 복면 타짜 저희 메인 코너죠. 네, 오늘은 어떤 게스트가 와 계시죠? 초보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주영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하수의 회달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훈 선생님 지금 네. 하시고 계신 유튜브 채널 잘 되고 계십니까? 그 유튜버의 길이 험난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네. 도박 엔딩은 공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네. 자극적으로 가기 어렵지만 우리 선생님도 개인 채널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쌍욕을 할 수도 없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일단 또 네. 확장이 돼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신을 놓고 좀 놓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회달남님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5년 이상 단도박하는 거 네.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1% 안에 들었습니까? 아직은 못 들었고요. 네. 한 1.4%는 되지 않을까. 이제 곧 제가 4년이 돼서 저희가 이제 게스트로 모시는 분들 네. 거의 대한민국의 단도박의 1%들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네. 그런 분들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엑기스들만 오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40대 남성의 사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연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때문에 괴로운 40대 남성입니다. 20대 때 도박을 좀 하긴 했지만 중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부터는 도박 생각은 나지도 않았고 여느 청년들처럼 일하고 연애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아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우연히 예전에 같이 도박하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도박은 멈출 줄 모르더군요. 용돈으로 시작했던 도박은 어느덧 월급을 다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김없이 또 하고 마는 저를 보며 정말 괴로웠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아내에게 줘야 하는데 몇 달은 대출도 받고 해서 아내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돈 나올 구멍도 없어 일단은 생활비부터 메꿔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도박을 하고 있네요. 보통은 중독이라고 하면 도박이 좋아서 하고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박하는 게 정말로 괴롭습니다. 심지어 도박하는 제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며 도박하는 저 중독이라 할 수 있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훈수 해주시는 분들한테 들어봐야겠는데 네. 굉장히 괴로우신 것 같아요. 신경이 그래서 느껴지는 게. 그래서 좀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수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해달라님. 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데도 계속 다가선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독이고요. 제가 조금 이 사연을 보고 네. 드디어 조금 제대로 훈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지금까지의 훈수는 워밍업이었다. 이건 좀 많이 화가 나서 오. 이게 너무 이해가 전혀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네네. 20대 때는 뭐 중독이 아니라고 설명을 조금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은 이미 자기의 생활이 되게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완벽히 중독이시고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중독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우리 회달남님이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는 이유 오늘 지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네. 그 포인트는 뭡니까?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음. 내가 도박하면 뭐가 안 좋은지, 네. 그리고 이 도박하는 데는 어떻게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냥 친구들과 술자리 갖게 됐고 도박을 했다. 그냥 도박을 한 이유는 단지 그것뿐인데 도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이제 하나씩 참혹하죠. 보고 계신 건데 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또 도박을 한다고 하고 이게 중독된 게 맞냐는 이 질문 자체가 본인 인생에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참 많은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전형적인 도박의 길로 또 중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중독이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마치 자기의 인생이 아닌 것 마냥. 네, 너무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네. 제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원 선생님. 네. 네. 우리 해달라님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 화에 공감합니까? 회복을 하면 이런 증상이 나와요. 음. 불과 얼마 전까지 비슷한 모습이었음에도 네. 그 회복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막 네. 그런 걸 들으면 분노가 막 올라오죠. 네, 그 그걸 시간이 타인을 보면서 이 분노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노를 저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거 막 알려주고 싶고 그렇죠. 안타까우니까. 이 단도박의 과정이군요. 이게 해달라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복은 가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지나가면은 그 또 안타깝게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 네.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네. 단계가 있어요. 이 회복의 과정에 들기 전까지는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빠져들었다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괴로움의 단계에 갔다가 네. 어느 정도 빠져나왔을 때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 보면서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시기도 지나가면 이제 고수님처럼 초연하게. 초연한 단계가 오는데 네. 네 일단은 이분은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도 잘 헷갈리는 단계에 있어요. 당연히 헷갈릴 것 같고요. 네. 도박 중독 치료가 어려운 게 과연 이 때문일 겁니다. 네. 당사자가 병식을 알지 못하는 인정 못하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영상이나 영화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는 그러니까 거의 물질 중독이 많겠죠. 알코올 중독자나 네. 뭐 마약 중독자. 그렇죠. 그냥 자기가 생상하고 있는 그 모습일 겁니다. 자극적으로 아주 그 단계에서도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 네. 그러니까 심한 금단 증상이나 외모로 티가 팍팍 나는 게 특히 이제 그렇죠. 물질 완전히 이제 중독은 페인이 된 모습을 그렇죠. 봐야 저 사람은 이제 중독이구나.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네. 텐데 그걸 도박 중독으로 중독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도박 중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고 네. 행위 중독은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음. 중독하면은 막 우리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음. 막 좀비 빨개지고 막 이렇게 외모로 막 침이 이렇게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에 막 몰입하는 네. 그 과정으로만 표현해 왔다 보니 그 모습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나는 중독이 괴로운데 아닌 것 같다. 네네네.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중독 행위를 도박 행위를 쓰고 있는데 음. 나는 중독자가 아니지 않냐. 누구나 네. 저도 중독자였고 우리 회달람도 중독자였는데 어저께 도박을 배워서 오늘 중독자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재미로 했던 때가 있고요. 그냥 기대 없이 했던 때가 있고 그 네. 과정들을 우리가 그려낸 그래프들이 있는데 진행 과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중독에 빠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암도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듯이.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병으로 자꾸만 바라보라고 제가 유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약 중독처럼 바로 그 마약이 투입됐을 때 그렇게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행위 중독, 도박 중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딱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재정 상담 영상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네. 돈을 갚으려고 하는 방법을 도박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중독자들밖에 없다고. 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그 중독 행위로 하는 것이 네. 중독의 가장 단편적인 증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쉽게 예로 든 것이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메꾸느냐. 그렇죠. 이분도 지금 돈 문제를 자꾸만 거론해요.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려운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이라는 수단을 내려놓으셔야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내야 일단 도박과 이별을 할 수 있지. 자꾸만 머릿속으로는 이 순간 네. 오늘 하루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박을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심리적 안정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 도박할 때 진짜 재미가 없고 음.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분처럼 너무 괴롭다 이 도박하는 게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뒤에 없어서 뭐 붙이죠. 네. 빚만 없으면 전 절대 선생님 도박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이분도 처음에 도박에 대한 그 기분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시작을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 증상의 진행에 따라서 그 느끼는 정서가 다른 건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증상의 단계인 건지 개개인 네. 차이인 건지. 네네. 해달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도박하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순전히 돈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돈을 벌고 싶어서 했고 처음에 빅 윈 때문에 도박에 더 빠지게 됐던 거고 제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한 생각은 없었어요. 네.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돈이 없을 때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촉발 요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박하실 때 재밌게 하셨는지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따면 재밌었던 것 같고요. 잃으면 괴로웠던 거 같고. 잃으면 괴로웠던 것 같아서. 그거 뭐 누구나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고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적인 시각 때문에 사연자의 괴로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전히 화는 존재합니까? 이 사연자 이 사연보다는 네. 고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오히려 화가 조금 아, 사그라들었고요. 네. 이게 정말 그 깊이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요. 네. 아주 그 하스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은 우리 고수님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질문이 아닐까 한번 싶어요. 들어볼까요? 네. 네.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자극이고 강박이라는 게 필수 요인이죠. 네. 네, 그리고 강박이 어떤 그 자극이 즐거운 자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자극일 수 있죠. 네. 느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진행 과정으로 빗대어 설명하자면 승리 단계라고 있어요. 처음에 네. 돈을 잠깐 딸 때는 큰 기대 없이 합니다. 네. 그냥 뭐 시간도 조절해 가면서 생각나면 하고 여윳돈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선생님 도박을 왜 하세요? 그러면 그냥요. 그냥 취미로 즐기면서 재밌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손실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돈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내 돈을. 그러면은 그 같은 분인데 선생님 도박 왜 하세요? 물어보면 그분은 나 잃은 돈이 있어서 잃은 돈만 찾고 안 할게요. 본전. 그런데 그 밑에 단계는 절망 단계예요. 그때는 이미 빚을 내서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는 핵심어가 빚이에요. 빚. 그럼 선생님 도박 왜 하세요? 같은 분입니다. 이분도. 네. 그냥 빚만 갖고 싶어요. 빚이 생겼어요. 네. 이제는 내 본전 안 찾아도 되니까 빚만 갖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하기 싫어요. 이분처럼 지금 절망 단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죠. 같은 분인데 이유가 다 다르죠. 달라지죠. 네.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이분들은 얼마든지 그 전 단계에서 그만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손실 단계에서는 내가 손실 난 채로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 부분을 무조건 도박 행위랑 연결져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대출은 내가 정상적으로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네. 좀 힘들다는 걸 감안하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계속 도박을 하기 위한 내 합리화를 대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는 내가 중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세상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합리화의 한 일종이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다는 건 없어요. 음. 예, 안 하면 돼요. 네. 고통이 따르죠 그 대신. 음. 예, 그것을 이제 오픈하고 아내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세팅을 하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아까 우리 승아 선생님도 이제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정말 재미가 없지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괴롭지만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땄던 기억들 그 도파민에 못 잊어서 이 도파민의 맛을 계속 보기 위해서 희열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심각성으로 따질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케이스가 다른 겁니까? 도박을 두 종류로 분리하자면 자극 추구형 도박과 회피형 도박이 있는데 네. 이분은 전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회피형 도박 내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이쪽에 네.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리 검사를 하시면은 도박의 동기 5가지 이유 중에 금전 욕구와 회피 욕구가 많이 올라오신 분 같아요.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 오시죠. 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들이 도박으로 택하실 경우에 네.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그냥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카지노에 가 보면은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도박들을 하시는데, 근데 베팅도 조금 하시고요. 그냥 그 한 판 한 판의 재미를 느끼고 계세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앉아서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순간순간의 자극만 계속 즐기다 보면서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저렇게 도박을 왜 해? 돈 딸려면 따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다르죠. 도박을 한 이유가. 네네네. 자극 추구형이 있고 이제 회피형이 있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콜라보된 사람도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심각성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사람마다 이제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중독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빚이 생기고 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면 네. 이렇게 괴로워지는 상황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처럼 정말 회피동기나 금전동기가 나중에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해달람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셨고 또 인정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인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 대출이든 아니면 뭐 그 어떤 경기라면 그 경기에 대한 분석이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써봤는데 네.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언제부턴가 이게 되게 무서워지다 보니까 이게 중독인 건가를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예 이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스스로 내가 이제 자신을 알게 되니까 찾아보고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됐던 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다. 네네. 라는 걸 느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중독이구나 이제 인정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건데 이지호 선생님 네 인정하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이 네. 그 인식을 하냐 못하냐 당사자가 네. 거의 치료의 50% 이상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만큼 이 중독이란 질병의 핵심인데 네. 저는 이제 이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들 포함해서 네. 가족분들에게 우리 중독자들에게 중독, 도박 중독 이러면 첫 번째 대부분 당신의 쾌락을 도박으로 충족하는 행위,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글쎄요,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중독은요. 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쾌락을 느끼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 후에는 계속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핵심은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 그 행동이 중독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같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뚱뚱한데 난 뚱뚱하지 않다. 난 뚱뚱한 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뒤에는 아무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그 뒤에 이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쾌락이라는 프레임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본 것 같아서 아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승아님은 오늘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즐거우나 괴로우나 그거는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어김없이 또 도박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중독이 아닌가라는 네. 의심을 해보시고 도움을 꼭 요청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네. 상담자로서도 오늘 배운 게 많죠? 네, 많이 배웁니다. 항상. 네. 자, 오늘은 이제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본 회달남님과 조곤조곤 상담을 해주신 우리 이지영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